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속이 후련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오랜 시간 고생한 내게 주는 휴식 같은 말이라며 위안을 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퇴직이 실제로 닥쳤을 때, 불과 단 3일 만에 인생의 균형이 무너져 내린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오늘은 70세까지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이어온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과 무너짐을 마주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분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38년을 일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40년을 국가와 조직에 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늘 정확한 보고 꼼꼼한 업무,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서류.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직함으로 불리는 데 익숙했고, 민원인들의 불평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정년을 1년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퇴직날 동료들의 따뜻한 박수와 꽃다발 속에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자.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며 천천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퇴직 후 단 3일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퇴직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랍장 속 와이셔츠도 더는 꺼낼 필요가 없었고, 늘 들고 다니던 공무원 신분증은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출근 대신 앉아있던 거실 소파. TV에서 나오는 뉴스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여줬고, 그는 그 바깥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는 혼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 사람도 일도 대화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허탈감. 그리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이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퇴직 후 3일 만에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던 사람이 혼자 있는 거실에서 눈물을 흘렸고,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사람이 새벽에 혼자 밖을 걷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누구든 은퇴 이후 겪게 되는 감정적 충격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른바 직장인 정체성의 상실은 퇴직 후 가장 흔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적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채 재정이나 생활 계획에만 집중한 채 퇴직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다행히 3주 뒤 근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퇴직자 대상 독서지도 장년층 대상 IT 교육 등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지역 노인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퇴직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정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일이 아닌 삶 안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 가장 먼저 겪게 될 변화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무기력, 소외감, 자존감 하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된 은퇴는 재정보다 정서적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소속감은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 취미 동호회, 동문 모임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 연결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생기는 법입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등에는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립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퇴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을 여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시작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퇴직을 앞둔 분도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누구도 혼자 이 시간을 견디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퇴직이란 단어는 오랜 시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처럼 들리지만 그 실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설다. 특히나 한 조직에서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의 삶은 공허함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혼란을 동반한다.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고 매일 반복되던 루틴이 사라진 자리에서 밀려드는 침묵과 싸움이다. 공직 생활 38년을 마무리한 한 70세 남성의 고백은 이 혼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명예롭게 퇴직했고 주변의 박수 속에서 아름답게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단 3일 만에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일정도 회의도 없는 하루는 도리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의 존재는 직함과 직무에 의존해 있었고 퇴직과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여겼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는 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매일 아침 느끼는 무력감이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마저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TV를 틀어놓고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눈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혼란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세 번째 날 밤에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울었다. 젊은 시절 이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은퇴를 마치 통장 잔고와 연금 수령 계획 정도로만 바라본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 존재감, 관계, 역할이라는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사람을 흔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는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봉사라기보다 시간을 때우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한 아이가 할아버지, 내일도 오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원봉사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 복지관의 강사활동, 퇴직자 대상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도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다.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여전히 나이며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립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연결이 되기도 한다. 은퇴 후 겪는 감정적 흔들림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충실히 살아왔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더욱더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적 수치와 계획만이 아니라 감정의 지도와 일상의 리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1년 전부터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취미로, 어떤 이는 새로운 공부로 삶의 궤적을 다시 만들어간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지점에서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며 서로를 돕고 있다. 퇴직은 감정의 붕괴가 아닌 감정의 재구성의 시작점일 수 있다. 직함 대신 이름으로, 성과 대신 대화로, 매뉴얼 대신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 그 낯선 여정은 때론 두렵지만 분명 가능하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단 한 가지를 기억하자.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사회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흔들림은 시작의 증거이고 울음은 회복의 신호다. 그러니 너무 오래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도 좋고 잠시 멈춰서도 괜찮다. 인생의 다음 장은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펼쳐지는 것일지도 모른다.